자, 플레이 버튼 여기 에너미에다가 이제 맨풀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됐지? 이 안에 있던 캡슐은 지워버렸어. 그치? 이렇게 해서 에너미 교체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 맨풀을 선택해보면 오른쪽에 자, 아바타 시스템까지는 얘기했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얘에 있는 이 에너미의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크립팅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유니티에서는 무엇을 제공한다고? 자, 유니티에서 메카님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나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아바타라는 애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공하는 게 비주얼 스크립팅이었는데 이게 바로 FSM을 제공합니다. 내부적으로. FSM은 어떻게 돼 있어? 어떤 상태가 있고 각 상태들이 트랜지션이 발생해서 전환되고 이런 거 가지. 그쵸? 이 흐름으로 사용되게끔 하는 게 요걸 제공하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얘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제어 시스템을 코드상에서 무엇으로 만들어 놨어요? FS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라든가 외부에서 이런 것들 강좌나 뭐 책 같은 데 이런 것들 막 유행하는 여기 되게 잘 팔리는 책들 이런 데 가서 보면 물론 우리 인생유니티 교과서는 그렇게 쓰진 않았어.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면 이 FSM 여기 메카님에 관련된 요 안에서 동작하는 얘네들의 애니메이션 상태를 가져와서 코드를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안에서 얘 상태를 현재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갖고 와서 내 코드를 하면 유니티에서 내부적으로 얘네들을 다 관리 처리를 해. 그러면 우리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유니티에 종속이 걸려버려. 그러면 얘 상태를 내가 명확하게 내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유니티가 제어하고 있지. 그래서 유니티 안에 있는 얘 상태가 무엇이냐를 내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내 거를 가지고 바꿔야 돼. 아, 얘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그게 아니면, 아, 이게 되게 컨트롤하기 빡센 거야.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눈치를 봐서 여러분들한테 끌려나가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내가 시스템을 다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딱 맞추려고 하는 것과 내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다를 것 같아? 그치?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나한테 딱 내가 정말 지금 내에서 딱딱딱딱 흘러가는 게 나한테 훨씬 편하게 가겠어? 근데 여러분들한테 저녁을 여러분들 다 줬어. 그럼 여러분들 한 수많은 사람 눈치를 다 나눠보라고 내가 이 작업을 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 내가 만들어놓은 코드에다가 내가 제어하는 내 시스템 안에다가 유니티 코드를 맞추고 유니티 코드를 가져다 여기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내 시스템 안에서 얘가 맞추게끔만 돌아가는 거야. 반대로 유니티 코드를 가져가면 유니티는 이제 흘러나가야 돼. 얘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시스템을 만들어. 그치? 이게 반대로 되면 굉장히 프로젝트가 까다로워요.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어떤 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애니메이션을 설명하라고 얘가 FSM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FSM에 무엇인가를 갖고 와서 그거를 내 코드를 막 동작시키려고 이 짓거리를 한답니다. 그건 되게 틀어놓은 코드예요. 내 시스템에 맞춰놓는 게 관리 측면에서 제일 좋아. 자, 그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게 이 비주얼 스크립팅 FSM 요걸 제공하고자 하는 게 바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야. 오케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안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죠. 바로 얘 애니메이션을 제어하기 위한 그 컨트롤 기법으로 비주얼 스크립팅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를 여기다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SF 폴더에다가 더하기 눌러서 폴더 이름은 애니메이션. 오케이? 이 안에다가 이 안에다가 더하기 눌러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얘는 에너미 애님 컨트롤이라고 할까요? 컨트롤러. 자, 얘를 어디에다 넣어? 맨프로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그치? 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하면 어떻게 되나 볼까? 왜 그룹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뭔가 당황한 느낌이지. 근데 잘 봐. 얘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 그죠? 얘가 지금 현재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다가 얘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종종 확인한 적이 있었을 거야. 아마 프로젝트 할 때.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할 건데 얘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이 애니메이트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 부분이 FSM을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부분이야. 오케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부분이야. 근데 여기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테이트를 여기다가 초반에 세팅해놔야 돼. 여기다가 초반 스테이트를 내가 사용할 뭐 아이들이면 아이들 이런 것들 세팅해놔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엔트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스테이트 머신 안에 들어왔어. 들어와서 들어왔단 얘기야. 들어와서 처음으로 실행될 스테이트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폴트 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스테이트가 아무것도 없죠. 실행할 게 없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실행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실행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실행할 게 없어서 당황한 거지. 그렇지? 무릎 꿇고 당황한 거지. 알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실행할 거, 잘못된 이런 실행할 게 없는 스테이트가 잘못되어서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또 하나. 아까 휴머노이드만 리타게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스토어나 여기저기서 갖고 왔는데 그때 애니메이션 넣었는데 저런 형태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이 우리가 사용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자체도 걔가 휴머노이드여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리타게팅을. 그런데 저렇게 나왔다는 건 어떤 놈 하나가 제네릭이라는 얘기. 혹은 뭐 레거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저렇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 휴머노이드로 다 일치시켜 놓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아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야 된다면 이 타이밍에 달리는 애니메이션이 저렇게 나온다. 그럼 쟤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제네릭이나 이런 거일 확률이 높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린 여기다가 샘플로 하나 넣어서 볼 텐데 결과만 넣고 창 설명은 뒤에서 잠깐 다시 또 봅시다. 우리 여기 케빈 레글레시아스 베이직 모션에 보면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지. 여기 아이들 폴더가 있네요. 요런 녀석이 있는 것 같은데 모션 1, 2 이런 게 있네요. 그치? 자, 이렇게 있으면 우측에 가서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탭을 선택해 본다. 애니메이션 탭을 선택해 보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클립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 플레이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보이죠? 이런 애니메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리그 타입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 여기 보면 리그 탭이 있죠. 리그 탭에 얘가 휴머노이드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탭에 가보면 얘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은 되는지는 어떻게 체크하냐? 이렇게 보면 된다. 잘 봐봐. 여기 맨프리 있죠? 맨프리 있지? 잘 봐야 될 거?
내가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잖아? 그럼 이렇게 변할 거야. 어때? 얘한테도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입혀지지? 자, 두 번째 되어 있는 여기에도 한번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지. 오, 뭔가 화났네. 그쵸? 화났지? 자, 얘, 난 두 번째가 난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난 것 같아. 비슷한 건가? 난 두 번째로 놓고 써볼게요. 자, 리그는 이렇게 다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 애니메이션 클립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이게 애니메이션 클립들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줍시다. 얘를 잡아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해줬어. 오케이?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다시 플레이를 가서 봅시다.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애니어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때? 이렇게 해서 나오지. 화가 났어 지금. 으르르.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 창. 그 레이어가 먼저 지금 탭이 들어와 있는데 옆에 파라미터 들어있어요. 이 레이어는 뭐야? 말 그대로 포토샵 레이어 같은 거야. 층이야, 층. 애니메이션을 층으로 쌓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부위가 있어. 이쪽 부위가 있고 이런 부위, 팔 부위, 이런 부위들이 있어. 각각의 부위별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따라줄 수가 있어. 이쪽은 맨 위에 이쪽은 무엇을 줘? 어떤 누구의 애니메이션을 줄까? 만약에 애기 애니메이션 있다. 그럼 애기 애니메이션을 줘. 그럼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치? 귀여워. 이거는 이런 거. 그런 거 해주고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몸통은 요 상체 애니메이션은 누구 걸로 넣을까? 권투 선수 하면 생각나는 거 누구야? 마이, 알리? 마이크 타이슨. 그래. 근데 보통 무하마드 알리. 그치? 알리. 뭐 토트넘 알리 이런 그런 알리 아니라 무하마드 알리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는 상체는 이렇게 권투하는 애니메이션을 써. 하체는 누굴 걸 쓸 거냐? 하체는 이소룡. 그럼 어떻게? 이 표정에 알리 나오고 이소룡 이러고 나오는 거지, 그지? 레이어가 쓰이는 게 바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면서 열심히 이렇게 달리면서 총도 쏘고 주먹질도 하고 이런 것들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상체는 어떤 애니메이션, 하체는 어떤 애니메이션 섞어서 해야 돼. 근데 이거 제작자 입장에서 애니메이터가 이것들을 자기가 그 하체가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런 게 없었다면 예전에 어떻게 했을까? 그 동작들 다 만들어 줘. 뭐가 다 똑같아. 근데 얘가 세계를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 레이어를 섞어서. 이게 바로 이거고. 예전에 그 뭐야 토킹 뭐 캣인가? 이제 고양이 개 이렇게 간지러 그런 고양이 있잖아. 그치? 토킹 뭐 어쨌든 이렇게 간지럽게 그러고 이렇게 하는 고양이 이거 있잖아. 근데 그 얼굴만 되게 다양하게 해놓고 여기 이 애니메이션 바꿔 놓는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 메타버스잖아. 아바타를 만든다고 치잖아. 나만의 캐릭터를 어떻게? 그러면은 모델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얼굴을 쭈르륵 눌러놓고 얼굴 형태 몸통을 이렇게 쭈르륵 눌러놔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내가 만들 수 있어. 그치?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면 그저 다잘 생각해.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해를 해서 쓰는 거야. 거기에 들어갈 스킬이나 이런 것들 요거 사용할 때 덮어놓고 리듬은 원래 있던 거에다 덮어놓고 하나만 오케이? 그러면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쓸 수 있어. 제페토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이런 거 내 캐릭터에다 넣어가지고 쓸수 있어요. 어떻게 써? 걔네들 내부적으로 그럼 뭐
쓰는 거야? 어차피 유니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조회해서 이쪽에서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애니메이션 타겟팅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나중에 우리 사용해 보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화살표를?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거지. 트랜지션이 생기려면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필요할 거야. 그쵸? 그 조건을 발생하게 하려면 어떤 값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서 내가 조건이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그게 바로 이 파라미터라는 곳이에요. 파라미터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조건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창이야. 자, 여기에다가 이 녀석이 지금 아이들이었지. 얘 이름 좀 한번 바꿔보자. 자, 근데 왜 상태를 애니메이션하고 상태 머신하고 이렇게 놨을까? 결과적으로 잘 봐라. 가만히 있는 아이들 애니메이션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진짜. 얘는 상태가 뭔가 같아. 가만히 있는 상태. 그치? 지금 이거는 무슨 상태인 것 같아? 달리는 상태.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애니메이션과 상태가 각각의 그 상태일 때가 일치하단 말이지. 그래서 유니티에선 내부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제어를 위해서 결국 이건 다 상태네. 라고 해서 뭘 넣는 거야? FSM을 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을 모션이라고도 하고 애니메이션 클립이라고도 하고 애니메이션 SS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니 이 녀석을 가져다 놓고 상태를 등록해서 쓰는 거야. 자, 오른쪽에 가서 인스펙터 창에 가보면 얘가 모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애니메이션 클립이 있는 거야. 할당된 거. 요 위에는 바로 얘 상태 이름이야. 얘 이름을 아이들이라고 바꿔놓을게요. 자, 얘 이름을 아이들이라고. 됐지? 그리고 우리는 상태고 지금 우리 달력그램 그려놨지. 이거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어떤 상태야? 무브지. 자, 무브에 걸는데 이거. 무브 원투 폴더에 가서, 보자. 런을 보지. 런에서 런 포워드. 그러면 어때? 잘 뛰고 있죠? 캐릭터가? 장난 안 돼. 열심히 뛴다. 그치? 잘 뛰고 있어. 자, 요 녀석을 가져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넣어보자. 오케이? 자, 얘 이름을 무브로 불러. 자, 이렇게 색상이 주황색으로 톤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얘가 바로 디폴트 스테이트야. 그리고 아이들에서 무브로 화살표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메이크 트랜지션이라는 게 나와. 그지? 이 트랜지션을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에다가 해다가 대고 클릭해주면 거기부터. 되나요? 자, 일단 그냥 이렇게 놓고 씬에 가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 붙여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트랜지션하고 화살표 나타나지? 이거를 여기다가 탁 갖다 붙였다고 얘를 클릭해주면 붙어. 자, 이렇게 놓고 씬에서 더하기 이거 플레이 버튼 눌러서 봅시다. 뭔가 이상하지? 그리고 얘 어디가 있어? 야, 너 어디가? 이, 이, 왜 이렇게 하냐고? 삐졌지? 혼자서. 어, 그지? 어쨌든. 자, 몇 가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얘 거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에서 무브로 갈 때, 우리의 신호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자동으로 아이들에서 무브가 돼버렸어. 그치? 그냥 이대로 플레이해볼게. 여기서 보면, 스테이트가 진행되는 걸 시각화시켜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브로 갔어. 우리는 어떠한 작업도 안 하는데, 지가 스스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신호에 의해서 아이들에서 무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게.
자, 여기서 보면, 그럼 이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서, 결국 이 트랜지션이 제어되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자, 파라미터는 총 4가지 자료형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 도안도 마트리치. 얘를 딱 클릭해보면 이게 총 4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는지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 다 써봐.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써보고 인터넷 찾아본 대로 막 써. 근데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AI, 지금 우리 NPC 정도 AI라면 여러분들은 거의 99%는 뭘 쓰냐? 바로 이거 트리거만 쓰는 거예요. 트리거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작업할 때 불 막 이런 것도 막 썼을 거야. 그럼 코드가 난잡해도 돼. 트리거를 쓰는 거야. 트리거. 트리거는 이벤트 형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 코드 자체에서 로직은 우리 코드에서 다 만들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태를 아이들에서 무브로 바꾸고 싶다. 이것들은 우리 코드에서 다 해서 상태 머신에서 들어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한테는 상태 머신 제어를 위해서 애니메이션한테는 우리가 뭐라고요? 야, 상태 무브로 바꿔. 라고만 알려줘요. 근데 이걸 부울로 처리해버리면 달리고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멈췄다면 또 뭐 이런 식의 처리들이 계속 코드 여러분들이 상태 머신에 약간 종속되게 자꾸 여기다가 복잡한 코드를 넣게 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코드가 되게 난잡해져. AI 작업 이렇게 작업할 때, 에너미 작업할 때는 우리 철저하게 뭐 하는 거야? 이벤트만 던져주는 거야. 트리거로. 움직여. 무브 상태를 전환해. 오케이? 어택 상태로 전환해. 이렇게 우리 신호만 주는 거야. 그런데 인트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많아요. 왜? 아이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가져다 놓고 다양하게 랜덤으로 섞어서 쓰고 싶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발차기도 마찬가지고 종류를 여러 가지를 쓰고 싶어. 그럴 때 인트를 넣으면 어떻게? 인트 값을 우리가 랜덤하게 코드상에서 해서 인트 값만 우리가 던져줘. 야, 이걸로 재생해. 던져만 주면 걔는 그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거야. 오케이? 그 외의 것들은 다 거의 플레이어한테만 쓴다고 보면 돼. AI 제작이 아니라 플레이어. 내가 컨트롤하는 걔네한테만 슬롯과 불은 쓴다고 보면 돼. 거의 99%는 뭐 쓰는 거야? 트리거만 써. 오케이? 이거 막 불 쓰고 뭐 하면 코드 난잡해지고 난리 나요. 그냥 깔끔하게 우리 코드 맞춰놓고 이걸 바꿔 딱 신호만 딱 주는 형태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서 무브로 가고 싶으니까 무브 신호를 하나 만들어 놓기. 트리거로. 이렇게 해놨다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서 무브로 가는 이 트랜지션이 왜 발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아이들에서 무브, 요거 선택하는 거고요. 화살표 트랜지션을 요거를 선택하는 거야. 우측으로 가면 돼. 우측으로 가면 어, 좀 목이 많이 아프면 평상시에 할 때는 톤이 높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가 목이 아프면 이렇게 자 이제 스타일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톤이 좀 바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 목소리가 좀 자, 해제 스타일 이게 체크가 되면 자동으로 스테이트가 전환되게 됩니다. 아까 아이들에서 무브로 자동으로 전환됐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 상태가 이렇게 전환돼. 해제 스타일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에서 무브로 이거 볼까요? 이게 바로 플레이 타임이에요. 이게 타임라인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무브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요 부분 아이들하고 무브가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 부분이 뭐냐면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블렌딩 섞어주는 곳이야. 어떻게 되냐? 자, 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지금 요 애니메이션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뛰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일로 전환되면 되게 어색해. 떻게 돼야 돼? 얘가 여기에서 얘가 여기 있던 다리가 살짝 이렇게 움직일 거고 저기 있던 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애가 다시 또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이 또 다시 이렇게 될 거고,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전환되는 이 중간 과정들이 필요하겠지, 그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애니메이터들이 다 만들어? 되게 빡세겠지. 그런데 요 타이밍을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되는 이 중간 값을 유니티에서 만들어. 그게 바로 요 부분이야. 오케이? 자, 요게 이렇게 됐지. 요것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잘 봐. 내가 여기 있는 요 값을 해제 리스트에 그대로 놓고 테스트만 해볼게. 얘를 내가 이렇게 당겨볼게요. 그럼 아이들 시작부터 무으로 전환되지. 해제 리스트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요 형태로 자동으로 전환되겠다. 이 의미야. 그러면 우리 지금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볼게요. 플레이. 자, 그러면 보이? 자, 보면 어떻게 움직이면서 다리가 살짝 움직이는 보여?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들어가죠. 그치? 이게 여기에서 아까 점차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내가 컨트롤 Z 눌러놨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당겨버려서 어떻게 되겠어? 그냥 바로 팍 전환되겠지. 보통 2D에서는 이렇게 놓고 써야 될 때들이 많아. 왜? 2D에서는 블렌딩이라는 걸 유니티에서 만들어주잖아. 중간 프레임에. 2D. 3D니까 본 애니메이션만 이게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근데 2D 애니메이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서 쓰는 거예요. 이 중간 블렌딩 타임은 2D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린 자동 전환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이들에서 목으로 갈 때. 내 코드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때 전환되게 하고 싶어. 맞아? 그래서 뭐 해제 엑스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 얘를 체크를 풀어줄게. 그러면 자동으로 전환이 안 되면 우리 신호는 어떻게 받나요? 들어오는지 어떻게 체크하나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얘를 좀 내려보면 술 먹은 다음날 마시는 뭐가 있어요? 컨디션. 그지? 컨디션. 얘를 추가를 하는 거야. 아까 그럼 컨디션이 뭐? 무브 신호가 들어온다면 상태를 아이들에서 무브로 바꿔라. 딱 이 의미야. 오케이? 자,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 줄게. 그러면 무브 신호가 들어오면 상태가 아이들에서 무브로 전환되게 한다. 됐어? 자, 봐.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 이렇게 돼 있던 녀석이 내가 플레이 해놓고 여기서 요거 체크만 내가 여기서 해볼게. 그거지? 이렇게 돼 있지? 아이들에서 지금 삐졌지? 삐져 있어. 잠깐, 죽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내가 이걸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 달리기를 바뀌지? 그지? 요거는 내가 이제 체크를 해보면 달리기를 바뀌지. 즉, 아트가 반드시 플레이어에 그거 상관없이 여기서 체크 해보면서 상태 전환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애니메이션에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아트한테 다 갈 수 있다는 얘기. 잘 되는지 지금 체크해서 나한테 줘야지. 안 되는 걸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치? 이렇게. 자, 그럼 코드상에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 작업들을 해보죠. 코드에서 이 파란부터 누구한테 신호를 주는 거 가보자. 자,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어볼게요. 자, 에너미 스크립트를 열렸다면 맨 위에다가 하고 싶은 걸 써보자.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애니메이션의 상태를 무브로 전환하고 싶다. 그치?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서 필요한 속도는 결국에는 애니메이터를 작업해야 되잖아. 컨트롤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터 컨트롤 필요해. 자, 이리 와서 이제 스타트 위에다가 필요 속성으로 애니미라고 넣도록 할게. 자, 여기 애니미라고 있으면 이 애니메 get 컴포넌트에서 가져올 거야. 그런데 유니티로 가서 보면
애니메이션이 어디에 있어요? 애너미에 있어? 아니면 애너미 자식에 있어? 자식에 붙어 있는 컴포넌트지, 그치? 그래서 애너미가 아니라 얘 자식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애님은 get 컴포넌트인데 누구한테? in children. 컴포넌트 in children.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이거 이름으로 여러 개 있으면요. 제일 첫 번째 거 찾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얻어왔다면 이제 우리는 요걸 할 수 있어. 애니메이션 상태를 무브로 전환하는 거. 가보자. 어디에서? 언제? 아이들에서 무브로 상태를 전환할 때. 그쵸? 자, 아이들 함수로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상태를 이동으로 전환하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브로 전환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자, 아이들 상태에서 무브로 전환될 때 애니메이션의 상태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애니메 파라미터 값을 자료형을 트리거를 했죠. 그래서 set trigger라고 넣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정해 놓은 파라미터 값을 그냥 스트링 값을 넣어주면 돼. 뭐, move. 이렇게. 아까 트리거는 move라고 만들었지? 요거 호출해주면 이벤트가 이렇게 전달이 돼서 move라는 게 발생을 할 거야. 됐어요? 이렇게 놓고 가서 실행을 해봅시다. 유니티로 와서 이제 요 녀석을 보면 플레이 하면 아이들로 있다가 이틀 지나면 자, 뛰지. 근데 어떻게 가? 너 어디 가? 자꾸 혼자 뛰어. 자,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런지 잠깐만 얘기하고 쉬었다 갈게요. 얘가 왜 그러느냐? 얘 애니메이션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다. 잡아. 여기에서 보면 플레이 하면 얘가 직접 이렇게 뛰는 거야. 그치? 여기 보면 요게 계속 화면이 뒤 배경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애니메이션 데이터에는 이렇게 위치값, 회전값 이런 것들이 같이 딸려와. 근데 걔를 우리가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우리가 고민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대표적으로 믹사모 이런 거 사용해 봤나? 자, 이렇게 요염하게도 건든 우리의 마이티 마우스 이런 애가 있어요. 그치? 아까 우리 에너미도 우리가 스케일 팩터 조금 수정하면 이런 느낌 나겠지?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믹사모에 보면 인플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치? 얘를 체크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움직이던 거에서 이렇게 되지. 어때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우리는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싶은 거지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박혀 있는 그 포지션을 활용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애니메이션 클립 그 데이터에 보면은 포지션하고 로테이션 값 이런 것들이 다 박혀서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통 우리가 저것들을 무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작업이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스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그 포지션 값을 무시하게끔 체크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애니메이션이 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에 그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지션은 건들지 않는데 클립 자체만 이렇게 움직이는 애가 있어.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는데 그냥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 걔네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데이터. 그래서 저렇게 제자리에서 저렇게 표현될 수 있는 애. 만약 점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저런 느낌처럼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점프 뛰는 그런 애니메이션만 우리 사용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직접 점프를 제어할 수 있지. 그러면 저렇게 직접 포지션이 박혀 있는 애들은 왜 저렇게 하나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시네마틱한 효과를 줄 때. 실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 때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작업하는 것보다 그 씬 작업에 의해서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그걸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준 게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그걸 코드로 작성을 해봐. 얼마나 어렵니? 근데 애니메이터들이 얘 상호작용을 해서 샥샥 해주고 우리가 카메라만 이렇게 놨다가 멋지게 이렇게만 잡는다고 칠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포지션 잡지 않고 로테이션 잡지 않고 이렇게 박현이들이 그냥 플레이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남을 거란 말이야. 그대로 멋지게 팍
하고 다 될 거야. 그치? 그럴 때는 그 값을 직접 사용하는 게 좋겠지. 이해했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보는데, 이렇게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가 재워야 되는 이런 거 할 때는 저렇게 박혀있는 포지션 값, 로테이션 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 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 녀석에 이렇게 박혀있는 이 값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용을 하지 못하겠느냐. 위에 가서 보면 애니메이션 탭에 우리는 런 포워드죠, 지금. 런 포워드에 이렇게 와서 보면 여기 루프 애니메이션은 계속 뛰기가 돼야 되니까 체크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루트 트랜스폼, 그 다음에 루트 트랜스폼 포지션 Y, 로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XG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 값이 있어. 여기에 보면 베이크 인트 포즈. 이게 바로 거기에 박혀있는 값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로테이션 값은 체크가 되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베이크 인트 포즈. 그냥 야 박어. 거기도 움직이지 말고 그냥 거기다 뿌리 내리게 해서 그 자리에 멈춰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애니메이션이 그 자리에서만 진행되게. 그러면 어떻게? 회전은 적용되지 않는. 그치? 그 다음에 Y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도 적용되지 않게 한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XG, 수평 이동에 대한 건 아무런 체크가 안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우리가 이 값을 체크를 해준다면, 체크를 해볼까요? 체크를 하고, 어플라이 해버리면 얘는 어때? 제자리에서 뛰지. 근데 어때? 흔들흔들하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참 어렵지? 요런 거 만들 때 저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다른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써야 돼. 어떻게 해도 이렇게 흔들흔들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안 되면 리타겟팅을 다시 세팅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애니메이션을 다시 찾아서 가져와서 써야 돼. 오케이? 여기 있는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대다수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스프린트도 마찬가지로 플레이해보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그치? 이거 아닌 것들을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가져와야 될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